수도 멕시코시티, 인구 1억 2,893만 명,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나라. 멕시코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세가 꺾이질 않아 골치를 앓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멕시코인이 매우 좋아한다는 구루포 모델로사의 코로나 맥주가 재고 바닥으로 품귀 현상을 겪게 된 것이죠. 멕시코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필수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활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구루포 모델로, 하이네켄 멕시코 등 맥주 회사들 역시 생산 라인 가동을 중단해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끊겨 품귀로 이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맥주 외에도 멕시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축구인데, 한국과는 월드컵에서의 뜻깊은 인연이 있죠.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 멕시코, 스웨덴과 한조가 되어 국가대표팀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스웨덴과 멕시코에 각각 한 골 차로 지면서 2패로 사실상 16강 진출의 꿈은 좌절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멋진 2대0의 승리로 유종의 미를 거둬 기뻐할 때 한국 옆에서 가장 기뻐한 나라가 바로 멕시코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축구 강국 독일에 이겨준 덕분에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멕시코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한국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했는데, 이를 현지에서 피부로 직접 느낀 이가 있으니 바로 김상일 주 멕시코 한국 대사입니다. 지난 17일 멕시코에서의 대사 생활 2년을 마친 김상일 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월드컵 당시를 떠올리며 멕시코의 정을 듬뿍 느낀 순간이었다. 월드컵이 공공외교의 절반은 책임졌다고 말하며 멕시코 외교장관과 차관, 국회의장 등이 감사편지와 선물을 보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김 대사는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한국의 날 제정을 꼽았습니다. 이는 1905년 에케넨 농장 노동자로 멕시코에 이주한 후에도 우리 민족의 혼을 간직한 채 한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도움을 준 한인들과 그 후손들을 기리기 위함인데, 김 대사는 실제로 유카탄주의 주도 메리다에서 한인 후손들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한국의 날 제정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는데, 유카탄 반도의 메리다시와 campeche시 등에서 현지 정부의 협력과 함께 5월 4일을 한국의 날로 제정한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더 나아가서 김 대사는 멕시코 전역에서 한국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연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해 12월에는 상원에서 5월 4일을 한인 이민자의 날로 제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원 통과만 남겨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져 현재 계획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김 대사가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지만, 한국의 날 기념일이 멕시코 한인 후손들은 물론이고 교민들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길 기대하며 마쳤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함께 믹타라는 국가협의체에 속하는데, 이는 GDP 기준 세계 20위 안에 드는 중견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한국의 GDP는 1조 7,208억 9천만 달러로 세계 10위, 멕시코는 1조 2,238억 5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에 해당하죠. 믹타는 비록 비공식 협력체이지만 에너지 가버넌스, 경제통상, 지속가능 개발, UN 평화유지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멕시코는 지난 18일 기준 총 확진자 49,219명, 사망자 5,177명, 최근 1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로 확산세가 아직 둔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자 하는 한국의 정은 멕시코에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데, 이는 진단키트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인 기아차가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보건당국과 한국 의료진의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때는 지난 2월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 위치한 누에보레온주의 마누엘 델라오 주 보건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기아차 공장을 불시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본 것은 기아차가 모든 공장 출입자의 체온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분히 마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누에보레온 주지사가 직접 기아차 멕시코 공장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기아차는 한국 의료진과의 화상회의를 주선해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일조한 것이죠. 이렇게 값진 첫 화상회의를 마치고 주 당국에서는 한국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기아차 멕시코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고, 현지 언론들도 이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뿐만 아니라 멕시코는
평상시에도 한국에 많은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적극적인 투자 때문입니다. 멕시코의 명문 사립대인 몬테레이 공대의 프리에고 교수에 의하면 한국은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멕시코에 총 5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를 통해 현지에 14만 2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동종 업종 평균보다 높은 임금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기업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입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외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30일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이루어진 시민경찰대가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함께 싸우는 멕시코 현지 경찰에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첫 마스크 1만 장을 기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멕시코시티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민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기증한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 한인 시민경찰대는 교민들과 함께 6천 달러를 모금하여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한국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10일 어머니의 날을 맞은 멕시코에서는 훈훈한 사진 한 장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며 화제가 됐었죠. 멕시코 일간 엘루니 베루살에 의하면 멕시코 치와와주의 한 공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아나이 로페스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속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자신의 딸들 중 한 명이 천식을 앓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하는 차원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열흘 동안 병원에서 지내며 딸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않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5월 10일 갑자기 병원 밖에 비닐을 뒤집어 쓴 딸들이 깜짝 방문해 그녀에게는 꿈에 그리던 딸들을 만날 수 있어 어머니의 날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27일 한국이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당국자들이 최근 한국을 언급하며 쿼드 플러스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선 반중 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고 동시에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문 특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미국에 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일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의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등의 군사훈련에 합류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 공식들 구역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중국은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북부 섭자 동맹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은 1958년 이후 북한의 군대와 무기, 물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석유를 포함해 이런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문 특보는 이 경우 북한으로부터 핵은 물론 재래식 위협도 더 강화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딜레마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재차 반문했다. 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한국의 기업이 희생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간 갈등 격화를 염두에 둔 듯 요즘 우리는 신냉전의 도래를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민은 한반도 분단과 분쟁 등 냉전에 대해 쓰라린 기억이 있다고 한 뒤 한국민은 냉전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것이 미국 친구들에게 신냉전이 불가피한 것인지 피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이유라며 이는 한국민의 실질적 우려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한반도의 전반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종전선언이 출구가 아닌 입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지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해 남북미 모두 공유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지위는
한미 간동맹의 문제로서 북한이 간섭할 공간이 없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를 고집한다면 종전선언이 채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 채택이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생산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문 특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너무 높다면서 타결되더라도 한국 국회에서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북미 원조 전쟁 영화 정부 동원 관람도. 미중 신냉전 속에서 중국이 한미 원조 전쟁을 대대적으로 부각하면서 내부 결속을 누리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최근 개봉한 영화 금강천 단체 관람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중앙통신사는 28일 일부 중국 정부 기관들이 한미 원조 전쟁을 다룬 영화 금강천 단체 관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수성 문화연청은 지난 23일 인터넷을 통해 소속 당원들과 간부들이 극장에 가 단체로 금강천 영화를 봤다고 공개했다. 웨이보 등 중국 인터넷에서는 소속 기관 차원의 활동으로 금강천 단체 관람을 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영화업계도 관주도의 단체 관람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둥성 중산시의 진일이 신환초 영화관은 인터넷에 각 기관이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 단체 관람을 해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단체 고객 유치 광고 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개봉한 금강천은 1953년 7월 금강산의 금강천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영화로 제작비 4억 위안이 투입됐다. 애국주의 항일 전쟁 영화 800의 관후와 SF 영화 유랑지구의 궈판 등 흥행 감독들이 공동 연출했다. 특수부대 전랑 시리즈로 유명한 우진 등 배우가 출연했다. 개봉 이후 27일까지 닥스만의 박스오피스는 4억 3천만 위안에 달했다. 중국 당국은 금강천 흥행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정작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다고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27일 밤을 기준으로 중국의 유명 평점 사이트 douban에서 금강천의 평점은 6.5점이었는데 이는 다른 개봉작들과 비슷한 수준이다.